안녕하세요. 슈퍼개미 배진환의 종목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회사 중 한 곳인 유니퀘스트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대부분 고점을 찍은 후 기약 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언제쯤 매수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유니퀘스트를 공부해 보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유니퀘스트는 1995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앤드류 김이며 시스템 반도체의 유통사업 및 기술 인력 지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898억 원이며 올해 예상 매출액은 5,217억 원으로 최대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유니퀘스트의 경우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인 앤드류 김이 아니라 임창환 씨이며 43.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정욱 씨는 2대 주주로 7.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친인척인 이해숙 씨가 0.56%, 대표이사 앤드류 김이 0.38%, 동사의 임원인 김동현 씨와 김희박 씨가 각각 0.17%, 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2.39%로 유통 중인 물량은 전체의 45.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현황입니다. 보통의 기업들과 다른 점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어느 누구도 임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미국 법인 출신의 앤드류 김을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계열사로 상장사 드림텍, 나무가가 있습니다. 유니퀘스트는 드림텍의 지분을 33.46%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무가는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드림텍을 통해서 나무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연결회사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드림텍은 올해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나무가의 경우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융합 UQIP 투자조합, 2019 UQIP 혁신투자조합, 미래창조 UQIP 투자조합 이렇게 세 가지를 비상장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벤처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AI매틱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AI매틱스는 현대차의 사내벤처로 설립된 회사로 동사가 현재 최대 주주이며 6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PF 운용사 Keystone 파트너스입니다. AI매틱스의 대표이사는 유니퀘스트의 대표이사와 같은 앤드류 김입니다. 2018년까지 매출액은 119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5억 원이었습니다. 이외에 공시위반, 횡령 등의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타티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0년 450억 달러에서 2040년 1750억 달러까지 약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약 200개에서 300개 수준이라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에서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차량 반도체가 엔진 변속기, 동력 제어, 바디 제어, 내비게이션 등에 국한됐다면 미래 자율주행 차에서 사용되는 차량용 반도체는 여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비롯해 이미지 센서와 비전 센서 등을 아우르는 전면부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부문, 라디오 주파수 식별 장치 등으로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범위 또한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북미 시장의 아다스 산업 규모는 2020년 130빌리언 달러에서 2030년 430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아다스 솔루션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9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다스 솔루션과 기술 지원 수수료, 부동산 임대 수익의 비중은 현재 미미합니다. 상품 매출이 바로 반도체 유통을 가리키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SK증권의 주요 유통 제품을 보시면 통신 장비, 차량용 정장, 스마트폰 부품,
가전,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통신 장비 26%, 산업용 장비 17%, 디지털 홈 20%, 차량용 전장 20%, 모바일 디바이스 10%입니다.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향 및 일본 통신사양 5G 장비에 들어가고, 차량용 전장은 현대차에 주로 납품하며 주로 신규 차종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은 휴대폰 및 블루투스 이어폰 등에 들어가며, 산업용 장비는 DDR4 메모리 테스터 장비나 의료 장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니캐스트의 고객사 현황과 주요 제품입니다. 인텔, 퀄컴 등의 50여 개 공급사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각 분야별 수요처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의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회사 AI매틱스 때문입니다. AI매틱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ADAS 솔루션으로 자율주행차의 차선 이탈,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과 보행자 인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알고리즘으로 현재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FMS 업체 PUI와 상호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UI는 FMS 전문 업체로 50만 대의 관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MS는 차량 관제 시스템으로 산업용 차량 관리를 위해 업무용 차량의 영상 저장, GPS 기능, 운전자 모니터링 등이 탑재된 장치를 설치해 얻어진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 효율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에 현대캐피탈과 법인 리스차 FMS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연간 약 2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매년 약 10만 대의 솔루션이 납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년 12만 대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에 올해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따라 흑자 전환도 함께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재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업인 시스템 반도체 매출 증가와 자회사의 매출 증가에 따라 올해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61억 원, 잉여 현금 흐름은 45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유통업체 특성상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 부채 비율과 자본 유보율 모두 우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 PER은 7.74배, PBR은 1.28배입니다. 높지는 않지만 배당도 어느 정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월봉상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월봉상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 오파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20개월 선을 이탈했다가 반등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상 하락 추세 돌파 후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며 조정을 받고 있으나 9,575원에서 지지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깼다가 회복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다음은 일봉 차트입니다. 2021년 1월 고점 이후 약 10개월 동안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는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반등하여 하락 추세와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돌파 시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선으로 보는 9,575원을 이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이 온다면 언제든 다시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리 보조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과열, 스토캐스틱 과열, 심리도는 중립으로 전체적인 단기 과열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매수하기 적절한 위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 지표가 중립권이나 과매도권까지 빠졌다가 반등할 때 이때를 매수 시기로 노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장기 평선과 추세 저항에 부딪혔으나 저항을 돌파하고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실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이 추세를 돌린 것으로 판단하기에 섣부르다고 생각하며 추가 하락도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심리 보조 지표들이 과열권을 벗어나 중립권이나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마다 저렴하게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렌드 분석과 연계하여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분석하는지 참고하셔서 투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